안녕하세요. 경찰대면 쪽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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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제도 시원하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은요? 이제 저도 좋아졌습니다. 바람도 불고 약간 시원해졌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추가 지나고 이제 폭염도 좀 끝나가는 추세인데 가을이 오려나 봐요. 네, 그리고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편지인데요. 오늘 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시대를 함께하고 있는 130년 역사의 우정사업본부 강성주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 우리 우정사업본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에 생겼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생겼는데 우체국, 여러분들이 우체국 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한 3,500개가 있습니다. 전체 이 3,500개 우체국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조직 우정사업본부고 예. 집배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1884년, 정확하게는 134년 됐습니다. 네. 예. 건영황제 때죠, 상당히 그때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보통 오늘 같은 날은 예. 2,353만 개의 우편물을 배달을 합니다. 야. 전국적으로. 갑자기 이 물량이 여름에는 많진 않은데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어제나 오늘 또는 우편함에 무슨 세금을 내라고 구청에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예. 6천 원. 주민세 통지세 때문에 갑자기 물량이 많았는데 1년에 한 35억 개 정도 배달을 합니다. 국내, 해외. 35억 개를요? 그렇습니다. 조금 숫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예.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약간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사업도 좋아지고 또 조금 경제가 안 좋으면 여기도 좀 힘든 약간의 경기와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공기업, 정부 기업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그런데 우리 우체국이 과거에 하던 그런 활동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 메시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하시는 사업이 주로 이런 우편물 배달 사업 외에 그럼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 예금 보험.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고. 재밌는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어떤 화천에 네. 어떤 농협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호박을 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 뉴스 보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 돼서 생산 미화로 떨어져서 트랙터로 그냥 갈아뭉개는 그런 걸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좀 팔아주기를 캠페인을 했습니다. 농산물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해주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쇼핑에 가장 많은 네. 한 14,000개 정도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3억, 4억 정도. 사실 크진 않지만 어쨌든 애호박 부분을 저희들이 살려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했는데 추석 때도 네. 또는 어려울 때 우체국이 그런 어떤 전국적인 물류망 또는 금융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뭔가 경제에 좀 힘이 되는 뭔가 좀 꿈이나 희망 그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노력을 지금 근데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애호박을 살리는 거 화천의 농가를 보존하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사실 농협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저긴 농협이 경제망을 갖고 근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것 같은데. 얼떨결에 사실은 예.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이게 그 사진을 보고 이걸 좀 어떻게 도와드리자. 예.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해서 거기 조합장님한테 우리가 직거래를 좀 사실은 농업보다 조금 많이 비싸게 우리가 팔았습니다. 한 4,000 박스 정도 팔려고 했는데 네. 15,000박스를 우리가 주문을 해서 또 그게 우리가 홍보를 한 건 아닌데 또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얼떨결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근대 국가의 효시는 사실은 우편하고 전신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우편이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의 업무는 우편이 있고 예금도 하고 보험도 하고 이 세 가지를 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가. 근데 이 예금 업무하고 이 보험 업무가 규모가 커요. 그래갖고 국민연금 다음으로 최대 큰 손인데 우리나라에.
이 대단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업무가 옛날에는 농협에 있었던 거라면서요. 그걸 갖고 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물류가 상당히 이제 2002년대 우리가 월드컵 하던 해 대체로 보면 많은 국가들이 그때가 피크입니다. 물량이.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나 있었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아직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우리 같으면은 55억 개 정도까지 배달이 됐어요. 2002년에. 근데 대체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국가들은 이게 늘어집니다. 작년에 35억 개, 올해 아마 한 32, 3억쯤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적자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서 이제 뭐 재정으로 또는 금융 부분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생긴 수입으로 조금 그 적자 부분을 좀 이렇게 메꾸는 뭐 그런 차원에서 됐었는데 뭐 말씀대로 과거에는 농협 쪽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그 우리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가 그런 농협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거든요. 이분들은 물건을 팔고 할 때 장터가 필요한데 우체국이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활용한다면 국가도 좋고 우리 기업도 좋고 참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번에 아까 여박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유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네. 그런 좀 관심을 가지다가 뭐 지난번에 나눈 침대처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된 게 이제 이런 상황이 났고 지금 교수님 말씀 맞다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체국 쇼핑몰에는 주로 그런 어떤 농민들, 그렇죠. 어민들,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어떤 팔로 직접 중간에 뭐 저희들이 어떤 유통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그렇죠. 직거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은 갈수록 예. 요즘 저희들이 무슨 페이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마진을 없애서 예. 소비자들에게는 좀 값싸고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을 예. 또 그런 소상공인이나 예. 중소기업 요를 하신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시장을 매출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뭐 지금도 조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해 나가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생각에서 동감인 게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보면 중개기관이 뭐 금융 같은 건 은행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제2금융권. 여기가 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우체국 같은 데서 공공기관 나서서 그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뭐 기왕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예금 쪽에 한 1,500만 명이 저희들 고객이세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500만 명입니다. 3분질 넘는 그런 분들인데 지난 올 봄에 네.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이체하거나 예. 주말에 ATM기 가지고 돈을 뽑거나 하면은 뭐 800원, 그렇죠. 상당히 1,200원 나가죠. 소소하게 나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공공 나름대로 금융기관이다. 착한 금융이다. 예. 국민 금융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뭐 작지만 나름대로 수수료는 없애자. 그래서 계속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작년 11월에 취임하시고 여러 일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소회를 좀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됐어요. 벌써 9개월이 됐어요. 네. 아, 정말 이게 시간이 정말 쏜살 같다. 그런 네. 걸 실감하고 있는데 작년 그때 참 11월은 뭐 가을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있었던 사회적으로 작년에 아마 국민들이 우체국 조직에 대해서 걱정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예. 큰 게 이제 과로, 예. 네. 과로사 집배원들. 문제, 예. 집배원들에서 뭐 언론의 연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거의 매주간 뭐 사실 지난주도 제가 어디 남도에 어디 조그마한 도시에 가서 직접 오토바이를 편집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뭐가 문제인지 그런 답은 뭔지 찾기 위한 시간을 보냈고요. 뭐 예를 들면 한 9개월간 현장에서 어려움을 듣고 어떻게 풀까 사실은 현장에 가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예, 예. 과로, 초과 근무 시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전기차로 집배원들이 이 이륜차로 배달하기 참 힘들거든요. 정말 이 더운 날 참 힘든데 전기차로 바꾸면 좀 더 안전하게 뭐 겨울이면 또 이렇게 지금 한 달 이상 우리가 폭염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이 나오면 그래서 좀 훨씬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뭐 그 외에 지금 드론으로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섬 지역이라든지 산악 지역 그렇죠. 같은 데는
왔다 갔다 주민들이 상당히 좀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요. 네. 뭐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 우정 서비스를 하는 노력들. 뭐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9개월이 가버렸어요. 본부장님 저 현장에 많이 다녀보셨다는데 어때요? 가보시니까 시골에 이렇게 그 우편 배달부로서 쭉 오토바이 타고 가보시니까 아, 뭐 정말 손님들은 이게- 좋아하세요? 우리 저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예. 이게 시골 분들 많이 만나보시고 그럼요. 예. 예, 진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억나는데요. 네.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좀 이달산 자락에 예. 아우 남도에도 산이고 악산인데요. 그렇죠. 소리 못지않은 악산인데 거기는 계단이에요. 네. 직접 들고 가야 돼요. 어르신 혼자 계시던데 그래서 기다리셨나 봐요. 대체로 그 시간대가 집배인이 오신 시간이세요. 그래서 네. 가니까 왔는가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시니까 아니 어디 갔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러는가 그러면서 물 한 잔 묻고 가라고 뭐 그러시던데 뭐 고흥에 가서도 그랬고 삼척도 그랬고 뭐 지난번에 저쪽 화성이라든지 정말 이 시골에 예. 우리가 뭐 저희 어머님도 사실 시골 혼자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런 우리가 잊혀지는 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참 많이 뵙고 우리야 뭐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니까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우정 사업이 어떤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좀 건강한, 좀 더 따뜻한, 네. 행복한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는데 나름대로 기여해 왔구나. 집변이나 가시면 다 좋아하세요. 본부장님은 저 최고 IT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저 우정사업본부도 크게 보면 그 뭐 드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이 물결이 몰아치니까 그걸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해서 많은 네. 국가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로사라든지 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현장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드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도 빅데이터라든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써서 국민들한테 일단 우리 고객이 국민이니까요. 네. 국민들한테는 섬에 있다고 해서 산골 지역에 있다고 해서 내가 혼자 시골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차별하면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그렇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도시지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근데 분명히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거의 뭐 이륜 차를 타고 걸어가거나 뭐 지금도 이쪽에 용문산에 가면은 생활보호 어떤 아주머니 혼자 사세요. 한 달에 한 번 20km 지게를 지고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네. 오토바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종래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과로라든지 이래 더운 날 그렇게 해서 드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드론도 작년 말에 그 섬 지역 이번에 영월에 하면 그렇죠. 예. 산악 지역 오토바이도 제가 계속 매주 타지만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위험하다.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걸 전기차로 바꾸자. 근데 예. 교통 혼잡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네. 화석 연료는 시대적인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전기차로 가자. 아주 작은 조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이런 차는 너무 작아서 고속도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차라고 하는데 전기로 작동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사실은 48대가 전국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지금 거기 뭐 4대나 배치를 해서 실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1000대 정도 좀 더 도입을 해서 좀 더 테스트를 하고 내년부터 내후년 한 10,000대 정도를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위험한 환경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기술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우정사업도 발전을 하고 또 부수적으로 사실은 그 관련되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벤처업체들이. 예. 그분들이 사실 살아나는 요즘 거죠. 많이 예. 반기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이 네.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다. 예. 그래서 투자하시고 사람도 뽑고 네.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목적에 예. 우정사업을 좀 더 잘해보자. 경쟁력 있게 하자는 건데 또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이제 정부 기관에서 우리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제품을 사주면
시장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해당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뭐 예. 저희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그렇죠. 그런 가론 문제나 노조가 우리가 7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 상급노조 뭐 여러 가지 컬러가 가진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가장 걱정은 노동 조건입니다. 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좀 더 덜 힘들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름에 휴가를 어떻게 대부분 못 가는 분이 많으세요. 바쁘니까 일이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워라벨 워크와 진짜 이 라이프가 밸런스 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는 건데 또 그 기술을 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하나의 그렇죠. 기회가 되는 예, 예.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너무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같이 좀 저희도 변화해야 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봐도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가장 최중점적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사회적 기능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정사업 자체가 태생이 네. 나름대로 일반 시민들 사이의 소통, 과거의 구한말 시대, 지금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건 없건, 네. 나름대로 지역이 산골이건 섬이건, 그다음에 나이가, 또는 우리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여러 어떤 국적이나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장애가 있든 없든 소통,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바를 전하고 받는 소통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책임 부분을 원래 예산도 일단은 많이 늘렸는데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탈북 어린이들 음악 치료하는 프로그램 했어요. 예.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남한의 학교에 그대로 오면 적응하기 힘듭니다. 나름대로 다른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악 치료를 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는 휠체어 농구라고 우리가 17년째 나름대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 지역의 작은 대학이라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네.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막 간단하게 본인들의 인생사 이런 거를 앱으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74군데 전국에 하는데 계속 좀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어렵고 좀 힘들고 하는 분들한테도 뭔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좀 하자. 예. 그래서 뭐 벤처나 이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뭐 굿자 펀드라든지 벤처 펀드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이 서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공존하는 뭐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한 우리 전자상거래 농민 우리 뭐 직거래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보면은 사회적 역할이 아닐까. 본부장님이 저 사회적 책임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저도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저 우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골 같은데 많은 그 전통시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갖고 온 게 우정사업본부거든요.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자꾸 마케팅을 하고 또 이런 그 경영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런 노력을 하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장. 우리야 아까 말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그런 협업을 하고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예. 마케팅은 또 그쪽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농협비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같이 계속 콜라보를 하자. 예.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다 이걸로 다 사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하면 페이라고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의 페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 또 우리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조금 더 제가 받도록 해주고 또 사실은 일반 뭐 젊은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도 중간에 유통 마진을 빼면 네. 사실은 품질 좋은 걸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뭐 수익성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서비스에 중요한 거지 수익성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손해를 내면은 안 되지만 기본적인 수수료 정도만 나름대로 받으면 되니까 네. 말씀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도 지금 여기 가까운 우체국 한 층을 중앙우체국 맞습니다. 한 층을 빌려서 예. 스타트업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셔서 예. 사실은 몇몇 업체를 뽑았습니다. 와서 우리가 가진 그 망을 직접 금융망에 붙여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사업도 해서 예. 뭔가 그런 소기업 또는 젊은 그렇죠. 층이 창업을 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조금 힘을 보태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생기면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네.
우리 고객이 늘어납니다. 서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우리 우체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민들 금융을 잘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시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역할은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조금 우리 지향하는 바가 착한 금융 또는 서민 금융 그렇게 가자. 아까 시장하고 충돌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는 철수한다. 그러지 말고 없는 그분들이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조건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미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술, 뭐 드론이 되든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 그런 거를 통해서 제공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라 그럴까요? 그런 사회로 좀 나가면 좋겠다. 그런 뭐 목표랄까? 비전을 가지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US 패스도 지난번에 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중일 국가 간에도 11월 달에 만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광군절, 뭐 일본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네. 뭐 수익성 측면에서 중국 사람이 우리 물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산 나름대로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 좀 협업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뭐 글로벌리도 협력할 부분은 좀 찾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소위 말해 역직구라 그러죠. 네. 직구가 아니라 역직구 부분도 얼마 전에 이번에 시드니에 가서 스페인하고도 같이 뭐 그 자기들도 열심히 우리랑 협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행복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가교 역할을 해주면 뭐 전체가 좋은 경제적으로도 이 촉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맞습니다. 그런 촉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네. 우리 듣다 본부장님 보니까, 얘기 네. 들어보니까 그 우정사업본부가 큰 변혁을 하고 있네. 너무 바쁘시겠어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우체국이 종래에 뭐 상당히 134년에 된 오랜 조직입니다만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저희들도 변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술과 방법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또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메꾸고 또 어려운 부분들 나름대로 작은아마 손이 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특히 경제재민 촉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 홍보까지 도와주시는데요. 네, 편지와 함께 정을 전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 적재적소 그 어느 곳에 함께 있는 우정사업본부 오늘 강성주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